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정 추상화는 왜 중요한가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추상화, 영어로는 어카운트 앱스트랙션이라고 하지요. 요즘에 이더리움에서 굉장히 핫한 개념인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것은 라이언 와킨스라고 하는 유명 트위터리언의 트윗입니다. 이게 메사리에서 굉장히 유명했었던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했었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향후 2년 정도 동안 어카운트 앱스트랙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전자지갑에 슈퍼파워를 줄 거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서 이게 슈퍼파워를 줄 것이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좀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정 추상화는 사실 이 데이터 추상화라고 하는 데이터 앱스트랙션이라는 단어가 원래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묶어서 단순화시키고 핵심적인 기능만 간추려서 노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근데 사실 이제 계정 추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알아둬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서 이런 추상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을 추상화라고 표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추상화 하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뭘 추상화하는 거냐, 그 무슨 계정을 어떻게 추상화한다는 거냐, 라는 이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계정에 대한 이해가 약간 필요합니다. 이더리움 계정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Eternally Owned Account, 줄여서 EOA라고 하는 계정이 있고, 또 하나는 Contract Account, 요거는 CA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두 가지 계정이 있는데요. 둘의 역할은 좀 다른데요. 음, 가령, 개똥이가 소똥이에게 1이더를 보낸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것을 수행하라고 지시를 하면 EOA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 개똥이의 EOA에서 소똥이에게 1이더를 보낸다는 내용과 자신의 개인 키로 생성한 서명을 넣은 트랜잭션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더리움 프로토콜로 쏘게 됩니다. 이게 이제 EOA가 하는, 개똥이의 EOA가 하는 역할이고요. 이때 이더리움 프로토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트랜잭션 데이터에 들어있는 서명을 보고 이 트랜잭션이 개똥이가 만든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트랜잭션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개똥이의 지갑 잔액에서 트랜잭션 수수료를 차감하게 되지요. 왜 이런 일이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벌어지는지를 한번 되짚어보면, 이더리움은 탈중앙화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신의 계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개인 키지요. 개인 키를 노출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노출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프로토콜에 증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방식이 모든 지갑에, 모든 계정에 이제 원래 개인 키가 들어있고 이 개인 키를 이용해서 서명이라는 거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명을 보내서 그 서명이라는 것을 검증하는, 베리파잉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맞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이제 트랜잭션을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트 머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검증인데, 왜냐면 검증을 못하면 이 트랜잭션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검증을 할 수 있는 계정, 그러니까 검증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계정이 EOA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EOA는 개인 키가 들어있고 그거에 맞춰서 트랜잭션을 쏴주는 계정이고요. CA는 컨트랙트 데이터가 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계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CA는 오직 EOA에서 트랜잭션을 실행하라는 응답을 들었을 때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EOA가 일종의 보스 역할이고 CA는 행동대장의 역할인 것이죠. 네. 왜 이런 방식으로 이더리움을 설계했냐? 아까 설명했죠? 트랜잭션 보낼 때 누구한테도 개인 키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 지갑을 다들 써봐서 알다시피 개인 키를 까먹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옥도가 펼쳐지죠. 이게 복구 키를 찾지 못하게 되면 자산이 이제 삭제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개인키 보관 메커니즘은 그대로 냅두고 컨트랙트 어카운트에서 트랜잭션 검증을 하게 하면 안 되냐. 네, 이게 바로 계정 추상화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계정 추상화가 뭐의 이제 그러니까 계정 추상화가 뭘 추상화한 거냐라고 해서 계정을 추상화한다고 했는데 이 계정 추상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트랜잭션이라고 하면 한국어로 거래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트랜잭션이라는 행위 자체가 거래라는 생각들은 다들 머릿속에 하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더리움에서 거래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가라는 거를 제가 방금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생각보다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키로 생성한 서명을 넣은 트랜잭션 데이터를 만들어서 프로토콜에 쏘고 프로토콜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실행하는 것, 그리고 수수료를 차감하는 것까지가 사실 거래인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를 우리는 거래라고 추상화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추상화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계정 추상화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더리움 계정이 두 개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하나처럼 쓰게 하는 방법을 계정 추상화라고 합니다. 계정 추상화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2016년부터 계속 이제 시도가 됐었고요. 최근에 그 EIP 4337 예, 이라는 이제 제안이 통과가 됐고, 요 내용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통 보면 이 계정이 원래, 컨센서스 레이어에서 이제 계정이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서는 계정을 추상화 시킬 수 없었어요. 이더리움 계정을. 근데 이제 이 EIP4337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해서 컨센서스 레벨에 기스를 내지 않고 계정 추상화를 하는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뭐 이런 얘기죠. 실제는 계정이 두 개, 방이 두 개지만 그냥 하나로 치자. 그래서 이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냥 하나로 작동을 하는 걸로 치자. 라고 해서 EOA에서 하는 트랜잭션 과정 같은 거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하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님? 뭐 약간 이런 것이 핵심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뭐 검증 함수하고 가스비 지불하는 함수하고 실행하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 컨트랙트로 구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제 결과적으로는 트랜잭션 수수료를 지금 트랜잭션 수수료는 무조건 어 보낼 때 보내는 사람이 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택배 같은 경우는 원래 보내는 사람이 보낼 수도 있고 착불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이더리움 수수료는 보내는 사람이 넣어야 되는데 그런 걸 대납하게끔 구조를 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조건 수수료는 이더로 내야 되는데 그걸 EIC20 토큰으로 지불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트랜잭션 컨트랙트를 짤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들죠. 근데 이거 뭐 왜 하는 건지를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으나 왜 해야 하나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는 어, 트랜잭션 검증을 확인하는 방식. 아까 얘기했죠. EOA에서 나의 서명을 이용해서 개인 키를 확인하고 어떤 트랜잭션을 만드는 그 검증 과정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비밀번호 변경이 되는 방식의 이더리움 월렛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죠. 어, 그럼 상당히 편리하겠죠. 지금 비밀번호 까먹으면 분실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완전 끝나는데
비밀번호 변경이 되는 이더리움 월렛 만들 수 있고, 요거를 응용해서 만든 것들이 뭐가 있냐면, 소셜 로그인이라고 해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두세 명 정도를 미리 정해 놓으면 이 사람이, 얘가 그 사람이 맞아 라고 이제 확인을 해주게 되면 나의 계정 접속이, 그 접속한 권한이 뾰로롱 하고 살아나는 그런 방식. 이게 소셜 로그인 맞나? 어쨌든 소셜 로그인 아마 이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컨셉의 얼젠트라고 하는 지갑에서 이제 이미 구현을 해놓은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정 추상화로 가능한 것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ECDSA라고 해서 이거는 타원 곡선 암호 체계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원래 이더리움에서 쓰는 암호 체계예요. 근데 이제 이 암호 체계 이외에 다른 암호 체계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뭐 기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암호 체계를 쓸 수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 ECDSA 같은 경우는 무엇 때문에 이슈가 있냐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게 되면 이 암호를 풀 수 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뭐 비트코인이고 뭐고 그냥 다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아마 기사 같은 거를 한번 보셨을 텐데 이런 양자 컴퓨터 어택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암호 체계를 계속 업데이트 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걸로. 그래서 그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컨트랙트 지갑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더리움 수수료를 이더 말고 다른 걸로 낼 수 있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가장 좋은 건 이더를 착불로 트랜잭션을 착불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착불로 보낸다? 이게 좀 감이 안 오면 내가 사용하는 이 어떤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다른 사람이 내줄 수 있게 됩니다. 그 옛날에 이 비슷한 케이스가 이제 그 어디였죠?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에서 만든 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수수료를 이제 그 재단에서 아마 대납을 해줬었고 그래서 수수료 걱정 없이 그냥 아주 사용을 마구마구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웹2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트랜잭션 피라는 것을 상당히 생소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고 뭘 보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을 보내고 송금을 하고 이런 거는 대부분 공짜거든요.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근데 이제 웹3에 오게 되면 뭐 웹3 뭐 렌즈 프로토콜 같은 거 SNS인데 글 하나 올리는데 1,000원, 뭐 분비면은 막 2, 3천 원씩 내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내 SNS에 내 계정에 내 마음대로 내가 글 올리는데 그걸 하나 올릴 때마다 1,000원씩 내야 되고 이러면은 좀 사용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매스 어덥션 대중화가 어려운데 대중화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앞서 설명했던 세 가지 요소들이 전부 이더리움 대중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향후 2년 동안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었던 거고요. 저는 좀 약간 무서운 뉴스를 최근에 봤는데, 글로벌 신용카드사인 비자에서 이더리움으로 자동 정기 결제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발표했다. 자, 정기 결제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컨트랙트로 짜겠죠? 근데 이제 자동 정기 결제니까 제가 한 번만 확인해도 매월 똑같은 기간에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계정 추상화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만든 거고, 여기도 써 있지만,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으로는 이런 자동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거를 해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크립토 업계, 특히 이더리움 진영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자에서 말하자면 이제 레거시 웹2 기업에서 치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빨리빨리 쫓아가야겠다. 이제 추월당할 수 있겠다. 정말 레거시 기업들에게. 얘네도 이제 이게 돈이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매스 어덥션을 만들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또 그만큼 빼가겠죠. 어디서든지.
그래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